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오징어 게임에 지칠 줄 모르는 전 세계적 폭발적인 인기에 이제 일본에서도 왜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있는지 본인들 주특기인 분석하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사를 소개해보자면 기사 제목도 왜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가 있나라는 타이틀을 적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넷플릭스에서 현재 전 세계적 데이트를 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은 일본은 물론 90여 개 나라에서 시청횟수 1위를 기록하며 너무 재밌다. 한 번에 끝까지 다 봤다 등등. 일단 스토리 자체는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온 데스게임 소설이나 영화류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심플한데도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했다. 첫 번째, 스토리의 템포가 뛰어나게 좋다. 초반에 등장인물들의 참가 배경이나 복선들이 다른 데스게임류와 다르게 묘사가 잘 되어 있고, 두 번째, 비주얼이 기억에 남아 정보 처리하기가 용이하다. 참가자는 녹색 추리닝, 관리자는 핑크 방어복, 원형, 세모, 네모 모형이 적힌 마스크 등 등장인물들이 많아 시청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존재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기억의 정보 처리 부담감이 줄어들고, 외국인이 볼 때 자신과 다른 인종의 얼굴은 바로 구별하기 어려워. 이런 설정들이 히트의 요인이 됐을 수 있다. 세 번째, 생각해보게 하는 마니아적 만족장치.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게임 순간에서도 기독교를 포기하거나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힘이 없는 약자, 여성 배제 등 격차 사회에 대한 문제제기 측면의 여운도 깊게 담고 있다. 또 게임 종료 후 주인공의 변화에 대한 인터넷상에서의 다양한 고찰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 것에 틀림없다. 그리고 가을밤에 꼭 추천한다. 고 하며 기사를 마칩니다. 이 기사에 일본 네티즌들도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성공 요인에 대해 댓글들을 들고 있는데요. 역시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인기가 있거나 1위를 찍어야 야후재팬에서도 헛소리가 많이 줄어들며 인정하고 셀프 반성들을 많이 합니다. 어설프게 인기가 있으면 아마 때로 몰려들어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 패턴 안 봐도 잘 알죠. 그럼 반응 함께 보시죠. 인간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시선이 너무 강조돼서 그런 부분은 쫓으면 쫓을수록 촌스러운데 진실되게 그려져서 그 부분이 더 감정을 흔들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스토리의 템포에 군더더기가 없어서 합리적인 인간관계의 전개로 게임뿐만 아니라 싸움도 많아서 그 부분도 게임과 인간적인 드라마로서 눈에 띈다. 여러가지 규제 투성이와 배우들, 특히 젊은 연예인 등 일본 각본의 드라마에 비해서 불행히도 다른 차원의 수준이었다. 이 작품을 보고 우리들도 이에 뒤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일본 드라마 제작진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음악이나 드라마나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한국에게 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든 해줬으면 한다. 일본은 확실하게 숫자로 증명받을 수 있는 인기 아이돌이 주연을 하거나 원작 만화가 히트한 것만 영화나 드라마로 하지, 최근에는 한국 거 리메이크한 것도 가끔 보인다. 감독 겸 각본가인 황동혁은 일본의 카이지, 라이엇 게임, 배틀로얄을 참고한 것으로 보아 아직 일본 영상 작품의 영향력은 건재한 것 같다. 단숨에 다 봤다. 오징어 게임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실제로 이런 게임이 있는 걸까? 다만 이를 작품으로 발표하는 한국은 힘이 있다 라는 감상이다. 배우들이 훌륭하다. 주인공은 물론 탈북한 여성역, 그녀는 모델인데 정말 좋았다. 드라마의 템포도 보는 사람이 질리지 않게 해서 복선과 여운이 어우러지는 방법도 일품이었다. 앞으로 당분간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세계를 석권할지도 모르겠네. 1화 보고 나서 카이지 같은 거잖아 하고 안 보다가 좀 한가해져서 2화를 봤더니 등장인물의 배경을 다룬 내용들이 나와서 드라마처럼 되어 있다. 주인공의 인간 쓰레기 모습은 여전하게 재미있다. 3화부터는 휴일에 계속 보고 나서 자려고 한다. 카이지는 어떻게 게임을 클리어할까에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건 인간적인 드라마가 메인. 어디까지나 2화까지만 본 상태의 감상이라서 카이지 같은 건가 생각하며 보기 시작. 처음 3-40분 따분하고 민기적 거리는 진행에 일단 보기 중단.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면서 다시 보기 시작. 3-4회부터 재미있어졌다. 한국 드라마의 단골 메뉴인 인간 군상이 끈질기게 게임과 잘 융합한 느낌이었다. 평소 한국 작품을 안 봐서 생소한 탓인지 한국어로 보게 되면 쇠약해지고 잘 와닿지 않아서 더빙으로 보길 권장한다. 의문이 남는 곳이 몇 군데 있었지만 각본이 잘 돼 있네. 한국 드라마는 어두운 면의 사회라든지 그 저변이나 범죄 같은 걸 그리는 방법이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라서 대기스럽다고 생각하면서도 재미있지. 탈북자와 밀고자 징병과 북한이 실제로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사회라서 긴장감 있는 드라마가 된 것 같아. 다만 일상생활하는데 꼭 이 드라마를 봐야 하는 것도 아니다. 최근에 일본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카이지의 표절 같지만 제작비에 돈 쓰는 방법이 카이지 시리즈처럼 공성맞지는 않다. 주요 등장 인물들이 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해야 하는지, 각 게임에서 궁극적인 선택을 강요당할 때 지금까지 구축되어 온 참가자 간이 인간관계의 갈등이 섞여 질리지 않게 하는 전개로 솔직하게 재미있었다. 마지막 회에서 속편에 나올 것 같은 전개로 끝낸 것은 어떻게 나올지 힌트가 됐다. 나는 한국인이지만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 일본이 먼저 다져왔던 길을 한국이 걸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엔터테인먼트에서 서구의 벽을 한국이 무너뜨렸으니 일본도 마찬가지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면 좋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립해서는 안 된다. 함께 힘을 합쳐 자극이 되고 교류하며 함께 발전해야 할 존재들이다. 마땅한 일의 정치 지도자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반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영화 재료는 표절로 비용 절감, 제작비와 광고비를 엄청 뻥튀기 하며 어떻게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기 시전, 리스크를 줄이며 큰 도박을 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성공할 수 없는 작품이 나와서 하나 얻어 걸렸다. 합법인지의 여부는 둘째치고 말이지. 지금 5화 정도에 좌절하고 있어.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에겐 보고 있으면 더 괴로운 게 크다. 한국을 고평가해서 실감나는 작품이 아니다. 평판은 좋은 것 같지만 관심 없다. 이거 광고료를 써가며 쓸데없이 선전하고 있어서 이런 거잖아. 미국인 친구가 가르쳐줬어. 일본에서 나온 드라마가 훨씬 재미있지만 광고를 전혀 하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적은 것 같다. 그래서 한국 작품이 히트하는 이유는 과대 광고 덕분이라는 것. 일본도 홍보를 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일본 드라마를 본 친구가 프랑스인과 영국인 친구들에게 홍보하면 일본께 더 재미있다고 말할 거래. 한심하다. 이런 억지 주장하는 놈이 많으니까 일본이 쇠퇴한다. 이 댓글 거짓말이지? 적당히 지연해서 쓰고 있는 거냐? 실제로 이 드라마는 그 정도로 광고 및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히트할 줄 몰랐다고 한다. 프랑스인과 영국인 친구들에게 홍보하면 이것도 거짓말이다. 우와 진짜 이놈 멍청이냐? 미국인 친구 누구니 망상? 두 바보끼리 일부러 신나게 한국 얘기를 한다고? 네가 말하는 건 다 들었던 얘긴데 다 거짓말이야. 일본인인 나조차도 황당한데 한국인이 이 댓글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하겠지. 유감스럽게도. 분하지만 드라마는 완전히 한국에 졌다. 일본에서는 연기력보다 비주얼을 중시하는 아이돌을 주연으로 해서 화제 만들게 하는 연예인 캐스팅이라 진부한 작품이 된다. 이거 일본 만화 표절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신이 말하는 대로 작품에 나오는 그대로 베낀 표절 작품. 과연 한국이다. 대중문화의 리더 국가로서만 해당이 되네. 딱히 한국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일본에는 같은 각본이 있어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히트하도록 만들 수 없다. 전 세계에 먹히는 건 애니 정도.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 발표한 애니메이션이 일본 침몰 2020, 일본의 넷플릭스 윗대가리들의 센스라고 할까, 정치 사상이라고 할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산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데스게임류는 아리스 인 보더랜드가 있지만 하늘과 땅 차이다. 세계 수준의 대규모 일본 콘텐츠를 만들자는 기획으로 실사화하려고 한 것 같지만 캐스트가 야마자키 켄토와 츠치야 타오거나 자주 보게 되는 인물들. 오징어 게임의 여자 조연은 솔직히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작품에 비해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여배우가 되고 있다. 따로 내수 범위 내에서 만든다면 위의 연기자로 좋겠지만 전 세계로 확대한다면 확실히 지금 일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배우를 선택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다. 워캐스트뿐만 아니라 카메라 워크와 각본 포함 다양하게 여러 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안이한 캐스팅을 주체로 작품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일본의 엔터테인먼트가 정말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다. 스토리를 들었을 때의 일본 작품 중에 그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하며 봤더니 엄청나게 재밌었다. 규모나 기술이나 배우의 연기력이 대단하다. 눈여겨보면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오는 옛 놀이도 일본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시즌2도 나올 것 같다. 역시나 재미있을 것 같네. 바로 즉시 봐봐야겠다. 시즌이 꼭 보고 싶다.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국책으로 대량 생산되는 제품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저력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도요타가 고품질의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건 도요타의 기술력, 자금력, 인적 자원, 브랜드 파워가 가장 큰 요인이지만 일본의 기계, 부품 등 관련 산업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높은 퀄리티의 영화, 드라마,
K-팝이 세계를 석권하는 것도 뛰어난 기획력은 물론 연기, 노래, 춤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연예인과 작가, 감독, 촬영 감독 등이 산처럼 많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패션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산업의 역량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아카데미, 빌보드, 넷플릭스 등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일본에게 있어 한류와 K-팝 국책론은 절대 버릴 수 없는 논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일본은 실력으로 패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선 한류 국책론이라는 변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요타를 예로 들었는데 도요타는 타사 업체가 유행시킨 차 중에 후발주자로 참전해서 자금력과 판로를 이용해 유행의 붐을 많이 빼앗는다. 그 점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K-팝 노래와 춤이 세계 표준이라고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무명의 서양인이 더 노래를 잘한다. 나는 한국을 싫어하지만 그런 감정을 떠나서 음악이 세계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매출도 대부분이 일본에서 나온다는 거 알고 있냐? 모두 한국의 배우나 가수들의 연기와 재능, 어학 능력이라든지 인정하는 분위기이지만 문제는 그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평균 한국인이 그런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벌써 인당 생산성과 평균 임금, 어학 능력, GDP 여러 가지 수치로 봐도 이제 한국은 일본을 초과했다. 계속 20세기에 살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한국을 보고 있는 오ник이나 노인들에게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아픈 사실이겠지만 어디에 그런 데이터가 있냐? 망상과 현실을 섞으면 안 돼. 적어도 1인당 GDP는 지지 않았다. 좀 뭐랄까? 너 하루 종일 야후 뉴스에 달라붙어서 한국 관련 기사에 댓글 달지? 상당히 한가한 사람으로 보인다. 한국의 출산율, 자살률, 중국의 전자기기류의 추격 등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 확실히 일본보다 어두운 미래가 다가오기로 약속되었는데 멍청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조금이라도 일이라도 하면서 니네 본국과 부모에게 봉사라도 하는 게 어떠냐? 소재적으로는 아리스인 보더랜드나 카이지 등 일본에는 이전부터 같은 게 있었는데 불행히도 이 오징어 게임은 그것들의 재탕 수준이 전혀 아니었다. 각본, 연출, 각 배우들의 연기력 뭐 하나라도 일본 드라마와 명백한 수준 차이가 있었다. 어째서 이렇게 된 거야? 음악도 드라마도 일본은 좀 더 열심히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던가 달고나 라던가 구슬치기 라던가 익숙하고 친근감이 끌어올랐다. 무궁화 게임 때 대량 학살이 시작된 시점에서 이 드라마는 굉장하다라고 생각해 다음 게임은 뭘까? 그 다음이 신경이 쓰이고 캐릭터의 배경과 심리에 공감했다. 후반으로 가면서 애절한 전개도 놓칠 수 없었고 그렇게 연속으로 계속 보게 됐다. 이 드라마는 충격이었다. 밤을 새서 한 번에 다 보고 다음날 일을 제대로 못했지만 후회는 없다. 한국 로컬 재료가 잘 통하고 먹혀드는 게 대단하다. 기생충에 나온 대만 카스테라 가게 에피소드라든지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커터라든지 달고나는 묘하게 인기가 생겨 게임 어플까지 나왔다. 작품 자체도 국제 감각과 로컬적인 균형 감각이 절묘하고 해외 시장에서 팔리게 협상하는 능력과 시상식에 최선을 다하는 정치력, 어느 하나라도 국산 콘텐츠를 해외에 판매하려고 필요한 조건들을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해온 걸까? 일본의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와 세계에 인정받는 영상 작품으로 재구성한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작품은 처음부터 주인공이 우승하고 살아남는 게 들켜버린 스토리지만 그저 재미있었다. 미술에 너무 예산을 들였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 할아버지 그렇게 부자라면 뇌종양 정도는 명의사를 고용해서 수술했을 거라 생각한다. 건강하게 돌아다녔잖아. 솔직히 데스게임이 메인 장르로서 확립되어 있으니 게임 내용이 흡사하거나 게임 주최자의 목적이 흡사하다면 표절 아닌가? 일본 만화에도 비슷한 작품이 지금 포화 상태고 분하지만 엔터테인먼트에 관해서는 한국에 크게 뒤처져 있는 거지. 음악이나 영화도 일본은 너무 갈라파고스화됐어. 일본에서 자니지랑 AKB가 유행하던 시대에 한국 예능은 세계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건 앞으로도 못 이긴다. 일본은 완전히 갈라파고스. 왜 종교 극단주의자 같은 팬이 많은 거지?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어떤 장면은 좋았지만 이 장면은 좀 맞지 않았다라든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한류 작품은 모두 좋았다 같은 예찬 기사들 뿐. 역시 뭔가 대책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몰아가게 하는 건가? 일본보다 한국이 영상화를 훨씬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스토리에 놀랄 것도 없이 실망시켰다. 아무튼 심심풀이 드라마.